고2 3월 모의고사에 나온 월왕전이라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모의고사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을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 푸는 거는 조금 선생님 볼 때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소설 지문을 모의고사에서 소설 지문을 딱 받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딱 넘겨서 제목을 확인합니다. 작가와 제목을. 근데 보통 고전 소설은 이렇게 보통 작가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보통 제목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제목을 확인했을 때 월왕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설에서 우리 보통 고전 소설에서 무슨 전으로 끝나는 고전 소설은 이 앞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이다 라는 거를 보통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월왕이구나.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것만 보고 바로 또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고전 소설 뿐만 아니라 소설 지문을 볼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통해서 최대한 힌트를 이 지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얻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부터 먼저 읽어서 이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거기에 맞춰서 소설을 읽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0번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30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보기를 우리는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자, 먼저 월왕전은 유교적 충효 사상을 주제로 한 군담 소설로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첫 번째 줄에서 이 소설의 주제와 그 다음에 좀 소설의 종류, 우리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군담 소설, 영웅 소설, 애정 소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소설의 종류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서 유교적 충효 사상을 주제로 하고 있다. 자, 그다음 군담 소설이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군담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냥 군담 소설이 뭐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 지문을 읽어나가는, 이 보기를 먼저 읽어나가는 의미가 크게 없겠죠. 그냥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군담 소설이라는 거는 어떤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자,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군담 소설은 거의 영웅 소설과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영웅 소설과 군담 소설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띈다. 자, 요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영웅 군담 소설 이렇게 묶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영웅 소설이 나오면 그 영웅 소설의 특징을 머릿속에 탁 떠올려 줄 수 있다면 역시 이 소설을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영웅 소설의 특징, 일단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즉 인물은 제자 가인형 인물이 나오고요. 제자 가인형, 그러니까 제자 가인형 인물, 쉽게 말하면 되게 뛰어난 능력, 즉 비범한 인물이다. 비범한 인물이고 플러스 수려한 용모, 잘생겼단 말이죠. 자, 요게 제자 가인형 인물인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영웅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런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고전 소설에는 인물로서 역시 조력자가 많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조력자의 역할, 즉 영웅 소설에서 또는 군담 소설에서 나타나는 조력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이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인물로서의 특징이라면 먼저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영웅 소설이든 군담 소설이든 그 구성상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또는 구조,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또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걸 역시 머릿속에 좀 떠올려주면 좋겠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이한 출생, 뭐 또는 그 높은 신분,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능력.
자, 그러다가 주변으로 시기를 받아서 뭐 1차적인 위기, 보통 이 위기 때 가족이 해체되고 그리고 그 위기를 혼자 이겨내지 못하겠죠. 영웅이 어리니까. 그래서 조력자 또는 양육자를 통해서 극복해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또 2차 위기, 그 2차 위기 때는 보통 국가적인 위기가 되죠. 자, 그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이미 영웅적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이거를 이겨내고 영웅이 된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 이 말로만 했는데 역시 자, 요 부분 한번 이건 뭐 검색하면 바로 쭉 나올 거니까 한 번쯤은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계속 으로서 19세기 무렵 민간에서 판각한 반각본 소설이다. 말 그대로 반각본 소설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상업용으로 돈 벌려고 이렇게 출판한 소설을 반각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상업성을 추구했던 대개의 반각본 소설처럼 이 작품도 주로 오락적 목적의 독서를 즐겨하는 독자층을 겨냥한 다양한 소설적 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설적 기법이 있느냐? 첫 번째, 정기적 요소. 자, 정기적 요소라는 거는 기이한 이야기인데 쉽게 생각하면 정기적 요소라는 거는 도술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극단적 상황 설정, 그 다음에 이야기 흐름을 끊는 단절 기법, 그 다음에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를 위한 압축적인 사건 서술. 자, 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각본 소설에는 이러한 다양한 소설적 기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반각본 소설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뭐 이 소설에 바로 첫 번째 정기적 요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극단적 상황 설정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이야기 흐름을 끊는 단절 기법이 있을 거고요. 네 번째,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를 위한 압축적 사건 서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찾으면서 소설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소설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소설 지문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중략 부분의 줄거리까지 전까지를 읽고 한번 끊고,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략 부분 그 뒷부분을 다시 읽어 나갈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네. 자, 천자 가만히 북문을 열고 도망하실세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천자가 우리 천자 황제를 말하죠. 자, 가만히 북문을 열고 도망을 가실세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 말은 이 황제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우리 황제가 위기에 처했단 말은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국가적 위기로 볼 수 있죠. 자, 국가적 위기야. 그러면 우리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의하면 국가적 위기는 2차 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2차 위기란 말은 영웅은 이미 주인공은 아직 어린 상태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 있는 어느 정도 영웅의 면모를, 어떤 영웅의 능력을 갖춘 상태일 거다. 이거는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군담 소설이나 영웅 소설이라고 했을 때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계속 길은 없고 다만 산이 가리우니 어찌 행하리요. 자, 적장 강공 형제 천자를 쫓아오며, 그러면 적장 강공 형제, 얘가 바로 이 소설의 부정적 인물이 되겠죠. 자, 천자를 쫓아오며 무수히 무찌르니 채두와 왕건 두 사람이 천자를 호위. 채두와 그 다음에 왕건은 천자를 호위하니까 긍정적 인물이 되겠네요. 하며 닿더니 적병이 급함을 보고 칼을 들어 내달아 싸우더니 일합이 못하여 강공은 채두를 베고, 채두가 죽습니다. 강령은 왕건을 베니, 자, 왕건도 죽습니다. 송진영의 남은 군사 싸울 마음 없는지라. 송나라의 어떤 이제 군사가 싸울 만한 어떤 마음을 가진 군사가 더 이상 없더라. 한마디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다. 지금 현재 절명의 상황이다. 그래서 악당 강공이 칼을
춤추며 외쳐 말하기를 송천자는 죽기를 두려워하거든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고 점점 다가오니 자 천자가 황황망조하여 앙천통곡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황황망조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앙천통곡 무슨 말인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뒤에 통곡이라는 말만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단 말이고 천자가 위기 상황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자는 지금 거의 절체절명의 상황, 매우 흔히 이런 걸 또 사자성어로 뭐 백척간두의 상황 또는 뭐 초미지급의 상황 등등등 이거 위태로운 상황과 유사한 사자성어들은 매우 많이 있죠. 자 이런 상황이 저에서 통곡을 합니다. 송조, 송왕조, 백여년 기업이 짐에게 이르러서 망할 줄 알리오 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며 찾던 임금을 빼어 자결코자 하시더니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찾던 임금을 빼어서 자결코자 하시더니에 지금 진하게 글자가 지금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문제의 선택지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글씨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요 부분을 읽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로 올바른 설명인지 선택지에서 올바른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읽어보고 확인을 하죠. 천만 의외로 한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내달아 천자를 구했어. 이 소년 장수 얘가 천자를 구했으니까 누구다? 바로 영웅이겠죠. 즉 이 소설의 주인공일 겁니다. 천자를 구하고 적병을 엄살하니 알지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인고. 자 여기도 지금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고전 소설의 어떤 서술상의 특징 중에 매우 특징적인 걸로서 흔히 많이 들어본 거 있죠.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알지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이고 이게 황제 이 천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천자의 말이 아니고요. 서술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황제의 말이었으면 황제의 왈 땡 하고 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겠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얘는 서술자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한 개인 서술자의 개입이구나.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자 바로 30번 문제에서 나오죠. 천자가 쫓기다 임금을 빼어서 자결코자 하는 데서 극단적 상황을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군. 그렇죠. 이거는 뭐 천자가 지금 자결을 하려고 있는 상황은 매우 극단적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극단적 상황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긴박감이 조성되는 거의 여기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설명이 된다. 자 그리고 보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렇게 극단적 상황 설정, 그렇죠? 이거 2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알지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인고에서 단절 기법을 통해 소년 장수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단절 기법이 될 수 있냐? 자, 우리 고전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렇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은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알지 못하겠어라 이거를 정보를 끊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단절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끊음으로써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읽어본 내용까지였고요. 다시 앞으로 지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고전 소설을 공부하다 보면 선설 이거 말고도 각설 뭐 또 차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얘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장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고전소설에서 장면을 전환시킬 때, 바꿀 때 보통 각설, 차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별표되어 있어서 밑에 어휘풀이가 있죠.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 그걸로 봐서 이 선설이라는 거는 과거 정보, 과거의 정보를 제시해 줄 겁니다. 당연히 뭐에 대한 과거 정보, 바로 앞에 제시되어 있던 한 소년 장수, 정보가 단절되어 있는 이 소년 장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겠죠. 자, 봅시다. 자, 유실부가 네, 영상이 끊겼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유실부가 모친스라를 떠나. 자, 지금 유실부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이 선설 과거 정보를 제시할 때 앞에 나왔던 이 정보가 단절되어 있던 소년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소년 장수가 유실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유실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자, 모친 스라를 떠나 말을 타고 연무대를 찾아 천자가 친히 출정하시는 군중에 참여하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군대 속에 그냥 군인이 돼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천자가 그 나이 어림을 꺼려 무용지인으로 내치심을 보고 물러나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실부가 나이가 어려서 무용지인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한자는 알 수 있겠죠. 없을 무자에 쓸 용자에 갈지자에 어조사 지자에 우리 사람인자,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너무 어려서 전쟁에서는 쓸데가 없을 거다. 그래서 내쳤다. 어떤 군인으로 선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향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말을 이끌고 초조히 다니며 부친 소식을 탐지하더니 한 주점을 찾아 밥을 사 먹으며 쉬더니 문득 백발 노인이 자, 지금 백발 노인,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인물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괄건 야복으로 청려장 지팡이 정도가 되겠죠. 끌고 지나다가 유생을 보고 급히 들어와 묻기를 말이겠죠. 자, 여기서 유생은 계속 유실부가 될 겁니다. 그대 아니 유실부인다. 유실부가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유생이 그 노인의 늠름한 거동을 보고 일어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게 예의를 갖춰 대답하기를 과연 그렇도소이다. 노인 말하기를 내 그대에게 가르칠 말이 있으니 나와 한 가지로 집에 감이 어떠하뇨. 자, 지금 이 백발 노인이 이 유실부에게 가르칠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실부는 이 백발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겠죠. 자, 일반적인 고전 우리 영웅 군담 소설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무술을 배우고요, 도수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앞니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등등등 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우리 고전 소설은 어차피 그 일반적인 사건 전개라든가 흐름 자체가 크게 개성적이고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이 소설도 비슷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소설을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소설 역시 군담 소설로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볼 때 이 백발노인은 유실부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이 된다? 바로 조력자가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중략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이 중략 부분까지 또 이게 진하게 밑줄 그은 진 부분이 없으니까 좀 더 중략을 넘어서 계속 읽어 나가 봅시다. 자, 수건 서책을 내어놓고 보라 하니 유생이 유실부가 일견에 한 번에 보기에 신통한 술법임을 알고, 신통한 술법, 역시 여기에 술법을 즉 도술 같은 거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임을 역시 확인할 수 있네요. 알고 인하여 배우니 배웠습니다. 자, 불과 수년 지내에 능히 제주를, 그러니까 수년 지내 그냥 수년 한 2, 3년 내에 정도 능히 제주를 통한시라. 그러니까 이거 깨우침을 다 얻은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수년 한 2, 3년 만에 이런 신통한 술법을 다 배웠다. 바로 유생, 즉 유실부 어떤 사람, 매우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자, 여기서 우리
30번 보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소설적 기법 1, 2, 3, 4 요거 중에 뭐 바로 2, 3년을 한 문장 만에 끝냈으니까 수년을 한 문장 만에 끝냈으니까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를 위한 압축적 사건 서술 4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그대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지 봅시다. 자, 3번 선택지. 불과 수년 지내에 능히 제주를 통했다는 데서 유실부가 신통한 술법을 갖춘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올바른 설명이네요. 그렇죠?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대 이제 천지조화 지리를 알았으니 저 깨우침을 얻었으니 세상에 나아가 천자의 위태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하란 말이죠?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그냥 이름을 날려라. 한마디로 입신양명해라. 그 말은 곧 벼슬 또는 출세를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A 부분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이 문제는 해결합시다. 일단 A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생이 이미 도적이 군사를 일으켜 천재가 출정하심을 짐작하였으나 여기서도 유생이 이거를 짐작을 했대. 요거를 짐작을 했대. 역시 어떤 비범한 인물인 거죠. 아마 하늘의 길을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위태하심을 구하란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묻기를 대인 이런 산중에 응거하시며 어찌 세상 일 아르시리까. 노인이 미소 하며 말하기를 내 자연 알 일이 있기로 알거니와. 자, 역시 자연 알 일이 있기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노인도 한마디로 하늘을 읽은 거죠. 역시 되게 비범한 인물임을 역시 여기서도 알 수 있네요. 노인 역시 사람이 때를 이름이 불간하니 이별이 심히 서운하나 어찌 면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때를 잃으면 이제 그 다시 찾지 좀 찾지 못할 거니까 그냥 지금 나는 유실부와 유생과 이별하기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다. 떠나라. 자,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겁니다. 자, 하고 행장을 차려주며 떠남을 재촉하니 생이 유생이죠. 유실부죠. 마지 못하여 절하며 말하기를 대인의 은혜로 배운 일이 많은 싸울 뿐만 아니라 천륜 같은 정의를 졸련히 이별하오니. 뭐 여기서 천륜 같은 정의 이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스승과 어떤 제자의 관계를 말하겠죠. 자, 어느 날 다시 만남을 알지 못하리로소이다. 그냥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라면서 좀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자, 노인이 기특하며 자, 이루 나를 찾고자 하거든 백학산 백학도사를 찾으라. 바로 이 백학도사가 노인의 정체가 되겠죠. 자, 하고 한 가지로 산에 내려 작별하고 문득 간데 없는지라. 유생이 신기 여겨 백학산을 바라보며 무수히 감사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유생이 은혜를 아는 인물이죠. 예, 받기만 하고 모른 척하는 인물이 아니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인물이다. 자, 길을 찾아 말을 타고 황성으로 향하더니 날이 저물매 저녁을 사 먹고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홀연 일위 선간이, 이번에 선간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역시 한자를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얘가 부수상 우리 사람 인자를 부수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산이 매산자가 들어있죠. 산에 사는 사람이라서 신선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관이란 말은 신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신선이 앞에 나와 절하고 말하기를. 자, 신선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역시 이 부분은 되게 뭐랄까 좀 기이한 어떤 이야기, 어떤 기이함이 들어있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앞에서 30번에서 고전 요게 군담 소설에 또는 다양한 소설적 기법 중에 어떤 정기적 요소가 좀 해당될 수 있겠네요. 소재는 즉 성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좀 낮춰서 하는 말이죠.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 옵더니 부왕의 명을 받자와 형장께. 자, 여기서 형장이 누굴까? 바로 유생인 거죠. 당부할 말이 있기로 왔사거니와. 자, 지금 자신의 부왕인 용왕의 명을 받들고 당부할 말이 있어서 왔다. 자, 지금
천하가 요란하여 명일, 신시의 명일이란 말은 내일을 말합니다. 신시의 천자의 위태함을 구할 자는 당금, 당금이란 말이 현재죠. 또는 지금 유실부라. 자, 이 유실부가 역시 유생이 되는 거죠. 하기로 왔사오니 부디 때를 잃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소서. 자, 역시 또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소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앞부분의 A 부분을 보면 여기서도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가 나왔고요. 자, B 부분에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소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자, 앞부분 A에서는 그대가 이미 천지 조화 지리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대의 역할, 어떤 비범한 인물로서 또는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꽃다운 이름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B에서는 이 용왕의 명령을 말하고 있죠. 용왕의 어떤 명을 받들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명일 신시의 천자의 위태함, 상당히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차이점을 역시 A랑 B랑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자, 계속 소설을 읽어 나가 봅시다. 물론 여기서 차이점을 봤으니까 바로 31번 문제로 가서 A와 B를 해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 31번으로 봅시다. 자, 지금 3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왔는데요. 자, 봅시다. A는 B와 달리 현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자, A는 지금 백각도사, 즉 노인이 한 말이고요. 자, 그다음 B는 선관이 와서, 신선이 와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선이 와서 한 말은 현실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자, 바로 밑에 보니까 유생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호련 병력 같은 소리 말소리 놀라 깨달으니 꿈이라. 자,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B는 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자, A는 B와 달리 현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올바른 설명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B는 A와 달리 행동의 시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성이라는 거는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시간과,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우리 B에서는 명일 신시의 천자가 위태로울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설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는 상대의 능력을, B는 권위자의 명령을 근거로 한 바라이다. 자, 역시 A.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대 천지 조화 지리를 알았으니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 부왕의 명을 받자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A는 이 유생의 능력, B는 부왕, 즉 권위자의 명령을 근거로 한 바라이다. 자, 이게 올바른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여기서 권위자는 용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는 수행할 임무를, B는 임무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A에서는 세상에 나아가 천자의 위태함을 구해라. 수행할 임무, 천자를 구해라. 얘는 올바른 설명이네요. 자, 그런데 B를 보세요. 임무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즉 어떤 방식으로 천자를 구할 건가? 자, 그게 B에 있나요? B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요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3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도 5번도 한번 봅시다. A와 B는 모두 상대의 명망이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한다 라고 했으니까 역시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31번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유생이 급히 일어나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다시 말을 타고 채를 치니 순식간에 500여리를 행한지라. 역시 이것도 되게 비범함이죠, 이거. 자, 바로 황성으로 향하더니 문득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장군은 횡성으로 가지 말고 남편간 북문 밖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공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위치를
말해주고 있죠. 이거 되게 어때? 이거 바로 되게 기이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정기성이 되는 겁니다. 정기적 요소가 되는 거죠. 자, 학원을 유생이 비로소 신령이 지시함을, 이게 공중을 신령이라고 얘기한 거죠. 짐작하고 말을 달려 남편관을 찾아가니 관중에 적병이 운거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관에 적병들이 이렇게 막 가득 차 있고 산 아래에 호통 소리 진동하거늘, 여기서 호통 역시 이 적병들의 호통 소리겠죠. 자, 생이 여기 유실부 유생을 말하죠. 분기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갑주를 떨치고, 갑주는 우리 갑옷 같은 걸 말합니다. 칼을 춤추며 10만 적병을 풀베듯, 되게 직유법을 통해서 10만 적병을 풀베듯 하여 무인지경, 사람이 아무도 없게, 여기서 무인은 적군이 되겠죠. 같이 하여,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 적군이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요.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역시 이 부분, 자, 이 유생의 비범함이 잘 드러나 있죠. 뛰어난 능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적장 강공과 강령이 천자를 에워싸고 무수히 꾸짖고 욕하며 항복하라 재촉하거늘, 이게 역시 이 천자의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죠. 자, 유생이 분기대발하여 쟁룡검을 두르고 지쳐 들어가니 장졸의 머리 무수히 떨어지는지라. 자, 이것도 뭐 유생이 계속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자, 강공과 강령이 비록 용맹하나 불의 지변을 만남에, 그냥 불의 지변, 그냥 의롭지 못한 어떤 변을 만나니, 이 정도가 되겠죠. 만남에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여 쟁룡검이 이르는 곳에 강공과 강령의 머리 잿빛 칼빛을 쫓아 떨어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강공과 강령의 머리가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얘들이 죽은 거죠. 즉 유생이 단칼에 강공과 강령 악당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호루왕이 몹시 놀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심리를 물러 제장을 불러 말하기를, 모든 장수들을 불러 말하기를. 아까 강공 형제 벤 장수, 자, 이 장수가 누구였다? 바로 유생이죠. 유실부죠. 천신이 아니면 이는 반드시 신장, 신의 장수로다 하고 양장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자, 양장의 죽음을 슬퍼한다. 양장은 두 장수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 죽은 두 장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자,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끼어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아가. 자, 지금 지난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죠. 자, 복지, 엎드려, 주왈, 아래건을. 자, 신은 당초 연무대에서 말 달리던 유실부 옵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연무대에서 말을 달렸는데 천자가 어땠노? 어리다고, 어리기 때문에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군대에 편입을 시키지 않았던 거죠. 자, 그 유실부를 한 걸 밝히고요. 황실의 위태하심을 듣고 혈기지분하여, 혈기 왕성한 이걸로 이 분한 마음으로 당돌이 전쟁에 참여하여 다행히 적군을 물리치오나 천명을 어겼으니, 여기서 천명, 하늘의 명령인데 그냥 천자의 명으로 보면 되겠죠. 자, 천자의 명령 뭐였죠? 어리기 때문에 군대에 편입시키지 않은 명령을 말합니다. 그거를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전쟁에 참여하여 적장의 머리를 베었기 때문에 군법을 시행하소서, 나를 죽여달라, 벌을 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밑줄 그냥 우리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두 부분 나왔으니까 3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끼어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아가는 데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고 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 좀 전에 쌤이 전기적 요소가 뭐라고 했죠? 얘는 되게 비현실적 요소고 우리 도술 같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끼워, 이거는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전기적 요소가 잘못된 겁니다. 4번이 틀렸겠네요. 답이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5번. 위태로운 황실의 상황을 듣고 당돌이 전쟁에 참여하여 적장을 물리치는 데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나타나 있군.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황실을 도왔기 때문에, 황제 즉 천자를 구했기 때문에 유교적 충의 사상,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
글을 읽어나가면서 30번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계속 읽어봅시다. 자, 차시. 자, 이때 천자가 적진에 쌓여 거의 잡히기에 이름에. 자, 여기서 천자가 지금 잡히기에 이름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천자와 자, 그 위에 나왔던 호로왕은, 천자와 호로왕은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얘는 호로왕이잖아. 맞죠? 왕이라고 되죠. 자, 천자는 황제입니다. 황제 밑에 있는 게 왕이기 때문에, 자, 이 호로 지역의 왕을 호로왕, 우리 흔히 말하는 제후라고 얘기하죠. 그 제후를 다스리고 있는 게, 다스리는 것이 황제니까, 자, 이 천자는 제후, 호로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실제 황제가 됩니다. 적진에 쌓여 거의 잡히기에 이름에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자결코자 하시더니, 앞에 우리 자결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난데없는 소년 장수, 바로 유생을 말하죠. 나는 듯이 들어와 일합에 적장을 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앞에 제일 앞에 나왔던, 앞쪽에 나왔던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선설 앞부분과 연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맞죠? 자, 계속. 자, 자충우돌하여 화망을 벗겨줌을 보시고, 그러니까 되게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함을 보시고, 천심을 진정하사, 천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 또는 천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좌우에게 물어 가라사대, 저 어떤 장수인고 필경 천신이 하늘이 도우심이로다 하시고 신기 여기시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그 소년 장수가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엎드리며 성명이 유실부라 하여 죄를 청함.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청한다, 군법을 시행하소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천심이 기쁘사, 그냥 천자의 마음이 기뻐 친히 내려 그 손목을 잡으시고, 타루 뭐 이건 눈물을 떨어뜨리며,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자, 저 즈음에 짐이 경에 용맹 있음을 짐작하였으나 그 소년을 아껴 감히 쓰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듣기 좋아라 하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 저 즈음이 과거에 유실부가 이 군대에 지원을 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어려서 받아주지 않았죠. 자,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맹 있음을 짐작하였으나 그 소년을 어려서 아껴 감히 쓰지 못했다고. 자, 이제 경이 짐의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짐의 급함을 구하여 송왕씨를 회복하고 사직을 안복케 하니 그 공을 갚을 바를 알지 못하거니와, 경에 붙이는 이름이 무엇이뇨? 자, 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의 아비는 한림학사 유태사요, 조부는 호부상서 유방이로다. 되게 고귀한 혈통임을 알 수 있네요.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당연히 이 뒷얘기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황제의 위기를 구해줬으니까 우리 영웅으로서 흔히 말하는 행복한 결말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월왕이라는 어떤 제후의 어떤 자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월왕전인데요. 자, 지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한번 쭉 다 읽어봤기 때문에, 자, 나머지 나와 있는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28번부터 적절한 걸 찾는 문제네요. 자, 천자는 북문을 나와 유실부가 있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가 아니고 유실부가 천자가 있는 곳으로 갔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채두와 왕건의 충성에 송나라 군사들은 전의를 불태웠다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채두를 빼고 왕건을 빼니 송진영이 남은 군사 싸울 마음이 없는지라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없는지라, 전의를 불태운 게 아니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틀렸죠. 3번 연무대를 나온 유실부는 주점에서 부친을 간절히 기다렸다. 자, 부친을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주점을 나와 밥을 사 먹으며 쉬더니라고 돼 있죠. 거기서 백발노인을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부친을 기다리는 장면, 그 앞에 그러니까 향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말을 이끌고 초조히 다니며 부친 소식을 탐지하더니, 그냥 부친 소식을 찾다가 한 주점을 찾은 거는, 이 주점에서 부친 소식을 얻은 거 또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친을 찾아다니면서 우연히 주점을 들렸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역시
여기 부친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이거는 부친을 찾다가 우연히 주점에서 좀 쉬러 간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유실부는 술법을 배우려고 백발노인을 찾아 산천을 헤맸다. 마찬가지로 유실부가 찾은 게 아니고요. 백발노인이 찾아온 거죠. 우연히 주점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역시 또 틀렸죠. 자, 5번. 유실부는 명을 어기고 출정한 점에 대해 천자께 죄를 청했다. 바로 위에 나왔죠. 여기에. 맞죠? 자,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8번 해결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29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의 서사적 기능을 찾으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이 어디 있죠? 이런 네, 미안합니다. 자, 기억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선설 이 부분이 기억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기억의 서사적 기능을 찾아라. 서사적 기능이라는 거는 이야기의 흐름상의 기능이잖아. 맞죠? 우리 서사라는 게 이야기 흐름이니까 그 이야기 전개 과정상의 기능이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과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소년 장수의 정체라든가 소년 장수가 어떤 인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1번 유실부의 활약을 소개했다. 활약하기 이전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2번 유실부의 행적을 서술해 채두를 만나게 된 내막. 자, 채두를 만난 거는 전쟁터. 천자가 위태로울 때 그 전장에서 만난 거죠. 그 전에 만나게 된 내막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3번 유실부의 고난을 드러내요. 천자가 조력자가 된 사이. 자, 천자가 조력자가 안 되죠. 조력자는 그 노인이었습니다. 백학도사였습니다. 자, 4번 유실부의 정체를 밝혀 과거 정보죠. 영웅적 활약상을 펼친 배경. 자, 도수를 배우고, 그죠? 이 백학도사한테 도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백학도사가 천재가 위태로우니까 가서 구해라는 말을 듣고 그 뒤에 또 성관 신선이 와서 또 구해라는 말을 듣고 이런 배경들이 제시되어 있는 게 선설 부분이니까 4번이 맞네요. 자, 그럼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은 유실부의 가계를 언급해 고귀한 혈통을 지닌 내력을 제시한다. 자, 지금 선설 뒷부분에는 이 가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자, 됐죠? 자, 이렇게 같이 월왕전 지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역시 이 고전소설 지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뭐 같이 지문을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고전소설을 공부할 때는 또는 고전소설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첫 번째 제목과 작가를 확인하고요. 자, 두 번째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라. 그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나가라. 자, 요게 지문을 읽어나가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